아버님, 어머님, 지금 제가 아주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세금 내시고 이 나라 발전을 위해 힘쓰신 어르신 여러분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바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대폭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달 받으시던 그 소중한 40만 원, 생활비에 보태시고 손주들 용돈도 주시던 그 돈이 갑자기 끊길 수도 있다는 건데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혹시 우리 어르신들만 희생을 강요당하는 건 아닐까요?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기초연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바닥나고 있고 정부는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어디선가 돈을 가져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 축소 논란과 국민연금 재정 위기, 그리고 이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부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배경부터 말씀드릴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정부 연구기관에서 충격적인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2050년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25년 후에는 국민연금 재정 적자가 무려 200조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200조 원이라는 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2.8배나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월급은 100만 원인데 매달 280만 원을 쓰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한두 달이면 버틸 수 있겠지만 몇십 년씩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빈털터리가 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법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앞으로 재정이 어떻게 될지 계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 2023년에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2041년부터 적자가 시작되고 2055년이면 국민연금 통장이 완전히 바닥난다고요. 여러분, 2041년이면 지금부터 16년 후입니다. 그리 먼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 60대 초반이신 분들은 70대 중반이 되시는 시기고 50대 분들은 이제 막 연금 받으실 나이가 되는 때입니다. 바로 우리 눈앞의 일이라는 거죠. 그럼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요? 지난 3월에 무려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이라는 게 발표됐습니다. 18년 만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그동안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가 너무 뜨거운 감자라서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던 겁니다. 개혁안의 핵심 내용은 간단합니다.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 월급의 9%를 떼서 국민연금에 냅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면 27만 원을 내는 거죠. 회사가 반 내고 본인이 반 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걸 13%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300만 원 받으시는 분이면 39만 원을 내야 하니까 12만 원이나 더 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보험료를 더 많이 내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냐? 안타깝게도 그게 아닙니다. 정부 계산으로도 이렇게 보험료를 4%나 올려도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겨우 8년 정도 늦출 뿐이래요. 원래 2055년에 바닥날 걸 2063년으로 미루는 것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핵심 주제, 기초연금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되시고 소득이 낮은 하위 70% 어르신들께 매달 최대 40만 원 정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정확히는 단독 가구는 최대 33만 4,810원, 부부 가구는 53만 5,680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물론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이것보다 적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인구가 너무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18% 정도인데 2035년이 되면 30%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10명 중 3명이 노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초연금 받으실 분들도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큰 부담입니다. 매년 기초연금으로 나가는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줄이고 그렇게 아낀 돈을 국민연금 재정 보강에 쓰자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어르신 100명에게 기초연금을 드렸다면 앞으로는 70명이나 50명에게만 드리고 나머지 돈은 국민연금이 망하지 않도록 거기에 보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르신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제가 실제로 복지관에서 만난 박순자 할머니 말씀을 들려드릴게요. 나는 말이야, 평생 세금 꼬박꼬박 냈어. 밥 먹을 돈 없어도 세금은 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나보고 기초연금 포기하라고. 국민연금은 젊은 사람들 주려고 남겨두고 우리는 국민연금 낼 때도 없었어. 그때는 그런 제도가 없었다고. 그래서 지금 기초연금이라도 받는 건데 이것마저 빼앗으면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박 할머니 말씀이 정말 핵심을 찌릅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용돈이 아니에요. 많은 어르신들께는 유일한 생계비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아예 못 받으시거나 받아도 몇만 원밖에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기초연금이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4명이 가난하게 살고 계세요. 이런 상황에서 기초연금마저 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반대편 목소리도 들어봐야 합니다. 젊은 세대의 입장 말이에요. 지금 20대, 30대 젊은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매달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근데 전문가들 말로는 우리가 늙었을 때는 국민연금이 바닥난대요. 그럼 우리는 내기만 하고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초연금까지 그대로 유지하면 결국 그 돈도 우리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젊은 세대의 불만도 이해가 갑니다. 자기들은 낼 것 다 내면서도 나중에 못 받을 거라는 불안에 시달리는데 기초연금까지 계속 늘어나면 부담이 더 커지니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딜레마입니다. 어르신들도 억울하고 젊은 세대도 억울합니다. 그런데 돈은 한정되어 있으니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잠깐 제가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찾아서 어르신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뭐가 다를까요? 이걸 정확히 아셔야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거든요.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입니다. 내가 낸 보험료를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거예요. 마치 저축하는 것처럼요. 물론 정확히 저축은 아니고 지금 일하는 세대가 낸 돈으로 지금 은퇴한 세대에게 주는 구조지만 어쨌든 내가 낸 만큼 받는다는 개념입니다. 반면에 기초연금은 복지제도입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내가 기초연금 보험료를 따로 낸 게 아니라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어려운 어르신들께 나눠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둘 다 목적은 같습니다. 노후에 굶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이 두 제도를 같이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에 부담이 가니까요. 문제는 어느 쪽을 건드려도 엄청난 반발이 나온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면 직장인들이 반발하고 기초연금을 줄이면 어르신들이 반발하고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면 모두가 반발합니다. 실제로 정부 안에서도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어요. 첫째,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자는 겁니다. 지금은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67세나 68세로 늦추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되었으니 더 오래 일하고 더 늦게 받자는 논리입니다. 둘째, 국민연금 지급액 자체를 줄이자는 방안도 있습니다. 지금은 소득의 40%를 연금으로 받는데 이걸 35%나 30%로 낮추자는 거죠. 셋째, 소득이 많은 어르신들의 연금은 깎자는 방안도 있습니다. 돈 많은 노인은 연금을 조금만 주거나 아예 안 주고 가난한 노인한테 더 많이 주자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안들이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받을 돈을 줄이거나 늦게 받으라는 얘기니까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김철수 할아버지와 이영희 할머니의 대화를 들어보세요. 김철수 여보게, 나는 말이야. 공무원 생활 35년 하고 퇴직했어. 그래서 국민연금을 꽤 많이 받아.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되지. 그런데 기초연금은 못 받아. 소득이 많다고 해서 말이야. 이 형이 아이고 우리 영감은 일용직으로 평생 일했는데 국민연금이 한 달에 겨우 8만 원이야. 그나마 기초연금 33만 원 받아서 생활하는데 이것마저 없어지면 우린 어떻게 살아? 김철수 그러게 말이야. 나는 사실 좀 억울해. 평생 보험료 많이 냈는데 기초연금은 한 푼도 못 받잖아. 그런데 보험료 적게 낸 사람은 기초연금까지 받고 이게 공평한가 싶어. 이영희하지만 김서방은 그래도 국민연금이 많잖아. 우리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기초연금이 전부라고. 이 대화에서 보시다시피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나는 많이 냈는데 왜 기초연금은 못 받나 하시고 국민연금이 적으신 분들은 기초연금마저 없으면 어떻게 사나 하십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구조로는 버티기 힘들다는 겁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가 채무가 이미 12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1년 동안 버는 돈 GDP의 절반이 빚인 거예요. 여기에 매년 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노인의료비, 장기요양보험 등등.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고 젊은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어르신들은 점점 늘어나니 이 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정확한 정보를 아셔야 합니다. 막연한 불안이나 소문에 휘둘리지 마시고 정부 공식 발표나 믿을 만한 출처의 정보를 확인하세요. 둘째,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 들어가시면 예상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도 주민센터에 가시거나 전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셋째, 추가 노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개인연금이나 저축, 혹은 가능하면 건강 유지하셔서 조금 더 오래 일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자녀분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노후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다섯째, 복지정책 변화를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세요. 국회에서 법이 바뀌거나 정부 정책이 바뀌면 바로 영향을 받으시니까 뉴스나 이런 영상들을 통해 정보를 얻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 축소 논란은 단순히 몇십만 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연금 제도 전체가 지속 가능한지의 문제이고 세대 간 공평성의 문제이며 국가 재정의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적자가 시작되고 2055년이면 바닥이 납니다. 정부는 보험료를 올리고 기초연금을 줄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 젊은 세대의 부담, 정부의 재정 고민이 모두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세대 간 이해와 양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 땀 흘려 일하시고 세금 내신 것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가장 약한 분들을 먼저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정책 변화와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어르신들,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정보를 나누고 함께 준비하면 어떤 변화가 와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